당하는 굴욕. 굴욕은 우연이 아니라 선택이었다. 서연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모욕은 피하려 하면 더 커지고 받아들이면 금세 사라진다. 그날 아침 시어머니는 일부러 서연을 불렀다. 오늘 마트 같이 가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마트에 도착하자 시어머니는 카트를 밀며 말했다. 이건 비싸니까 보지도 말고. 서연은 상품을 집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아, 이건 안 되는 거죠. 시어머니는 흡족한 표정을 지었다. 계산대 앞에서 시어머니는 일부러 계산을 서연에게 맡겼다. 내가 해봐. 서연은 계산기를 들고 잠시 멈칫했다. 금액을 2번 틀렸고 줄은 길어졌다. 뒤에서 한숨이 나왔다. 아이고.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역시 어렵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는 말했다. 민준이는 참 불쌍해.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동이라는 걸 사람들은 모른다. 오후에는 신우이가 다시 들렀다. 이번엔 친구까지 데려왔다. 새언니 소개해줄게. 그 말에는 소개가 아니라 구경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었다. 아, 이분이구나.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신우이 친구는 웃으며 말했다. 되게 순해 보이세요. 그 말 뒤에 따라오는 시선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졌다. 차를 내오는 동안 서연은 일부러 컵을 살짝 흔들었다. 물이 테이블에 흘렀다. 어머, 죄송해요. 신우이는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괜찮아. 그러나 그 웃음 속에는 안도감이 있었다. 역시 위협적이지 않다는 안도. 저녁이 되자 민준이 돌아왔다.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말했다. 오늘 서연이가 마트에서 계산도 못하더라. 민준은 웃으려 했지만 웃음은 어색했다. 괜찮아요, 어머니.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민준은 방에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늘 힘들었어? 서연은 잠시 생각하는 척하다 말했다. 아니요, 그냥 좀 창피했어요. 민준의 얼굴이 굳었다. 그런 말 안 해도 되는데. 서연은 웃었다. 괜찮아요. 하지만 그 괜찮다는 말은 민준에게 괜찮지 않았다. 다음날 회사에서 민준은 평소보다 날카로워졌다. 보고서의 허점을 더 강하게 지적했고 회의에서는 침묵하지 않았다. 동료들은 놀란 눈으로 그를 봤다. 변화는 작은 파문을 만들었다. 그날 저녁 민준은 상사에게 불려갔다. 요즘 말이 많아졌네.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민준은 말했다. 회사에서 이상한 소리 들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담담해? 서연은 천천히 말했다. 사람들이 무시하면 마음이 편해요. 민준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느꼈다. 서연은 자신과 다른 방식으로 싸우고 있다는 것을. 며칠 뒤 친척 모임이 다시 잡혔다. 서연은 그 자리에서도 변하지 않았다. 질문에는 짧게 대답했고 실수는 반복했고 웃음은 늦었다. 저런 애한테 뭘 바라겠어. 그 말이 들렸을 때 민준의 손이 떨렸다. 서연은 그 떨림을 보며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하다. 이제 민준은 느끼고 있다. 굴욕은 서연을 향했지만 균열은 민준에게 생기고 있었다. 밤이 되어 서연은 혼자 앉아 메모를 남겼다. 감정 소모 최소화 민준 각성 단계 진입 시댁의 경계 완화. 마지막으로 한 줄을 더 적었다. 이제부터는 속도를 올린다. 불을 끄며 서연은 생각했다. 굴욕은 방패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된다는 것을. 육부. 적의 등장. 적은 언제나 가장 합리적인 얼굴로 나타난다. 민준의 회사에 새 임원이 들어온 날 모두가 그를 환영했다. 외부에서 영입된 인물 경험 많고 말이 부드럽고 숫자에 강하다는 평가. 그의 이름은 정태석이었다. 첫 회의에서 그는 웃으며 말했다. 여러분 덕분에 좋은 프로젝트를 맡게 됐습니다. 말투는 낮았고 눈빛은 차분했다. 민준은 설명을 들으며 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질문의 방향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 책임 분배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회의가 끝난 뒤 정태석은 민준을 따로 불렀다. 민준 씨가 실무를 가장 잘 안다면서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번 거는 민준 씨가 정리해서 보고하는 게 좋겠네요. 부탁처럼 들렸지만 거절할 수 없는 구조였다. 그날 이후 민준에게 보고서가 몰리기 시작했다. 팀원들은 하나둘 빠져나갔고 결정은 모두 민준 이름으로 올라갔다. 집으로 돌아온 민준은 피곤한 얼굴이었다. 서연은 그 얼굴을 보며 속으로 확신했다. 드디어 진짜 적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회사에 새 사람 왔다며요. 서연의 말은 아무 의미 없어 보였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똑똑한 사람 같아. 서연은 더 묻지 않았다.
바보 아내는 깊이 묻지 않는다. 그날 밤 서연은 민준이 잠든 뒤 노트북을 켰다. 정태석이라는 이름을 여러 경로로 교차했다. 과거 프로젝트 실패 구조 책임자 교체 직전 이동 반복되는 패턴. 서연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전형적이네. 며칠 뒤 회사에서 문제가 터졌다. 투자 일정이 앞당겨졌고 리스크 검토는 생략되었다. 민주는 반대했지만 정태석은 웃으며 말했다. 결단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 말 뒤에 이어진 건 회의실의 침묵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처음으로 화를 냈다. 이건 말이 안 돼. 서연은 놀란 얼굴로 물었다. 왜요? 다들 알고도 모른 척해.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그럼 민준 씨는 알고 있잖아요. 민주는 말문이 막혔다. 서연은 더 말을 잇지 않았다. 대신 물을 따라주며 말했다. 알고 있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그날 이후 민주는 혼자 싸우기 시작했다. 정태석은 더 부드러워졌고 더 많은 일을 민준에게 넘겼다. 믿음이 가서요. 그 믿음은 족쇄였다. 시댁에서도 변화가 생겼다. 시어머니는 민준의 표정을 보며 말했다. 회사 문제 있니?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서연이 대신 말했다. 요즘 일이 많대요. 시어머니는 혀를 찼다. 괜히 나서서 고생이야. 그 말에 서연은 속으로 웃었다. 이제 시댁은 민준을 걱정하기 시작했다. 며칠 뒤 민준은 술에 취해 돌아왔다. 나 책임지래. 서연은 조용히 물었다. 누가요? 정태석? 이름이 나오는 순간 서연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괜찮을까요? 서연의 말은 불안처럼 들렸다.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날 밤 서연은 결론을 내렸다. 이제 개입이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 직접 나설 수는 없다. 적은 자신이 적이라는 걸 모를 때 가장 약하다. 불을 끄고 누운 서연은 생각했다. 적이 등장했을 뿐이다. 전쟁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 판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가장 조용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바보 아내를 포함해서 7부 판을 뒤집는 설계. 판을 뒤집는 일은 소리 없이 시작된다. 서연은 그 원칙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더 느린 동작으로 움직였다. 컵을 잡는 손이 한 번 더 흔들렸고 말은 더 끊겼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혀를 찼다. 아유 답답해. 그 말은 서연에게 허락이었다. 더 깊이 들어가도 된다는 신호. 서연은 시어머니의 부탁으로 동네 마트에 다시 갔다. 계산대 앞에서 서연은 일부러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화면이 켜지며 금융 뉴스 알림이 스쳤다. 계산원이 무심코 말했다. 요즘 투자 뉴스 많네요. 서연은 멍한 얼굴로 말했다. 아 그런가요? 그러나 그 짧은 순간 서연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읽었다. 이 동네에는 소문이 빠르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노트에 한 줄을 더했다. 정보는 아래에서 위로 흐른다. 그날 오후 서연은 일부러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우이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설명했다. 그건 이렇게 하는 거야. 통화 말미에 신우이는 무심코 말했다. 요즘 민준 오빠 회사 말 많던데. 서연은 숨을 고르며 물었다. 말이요? 아니 그냥 투자 잘못했다는 소문. 서연은 당황한 척했다. 큰일 아니죠? 글쎄. 통화를 끊고 서연은 확신했다. 소문은 이미 퍼지고 있다. 그것도 정확히 의도한 방향으로. 회사에서는 정태석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회의 자리에서 민준을 칭찬했다. 이 부분은 민준 씨가 전부 책임지고 정리했습니다. 그 말은 겉으로는 칭찬이었지만 실제로는 기록이었다. 민준의 이름이 하나씩 남고 있었다. 집에 돌아온 민준은 지쳐 있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회의에서 이름 많이 불려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상하게 자꾸 나만.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회의록은 잘 남기세요. 민준은 웃었다. 너답지 않다. 서연은 웃지 않았다. 며칠 뒤 서연은 시어머니와 함께 친척 집에 다녀왔다. 그 자리에서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일부러 계산을 틀리고 실수를 반복했다. 그러자 친척 중 한 명이 말했다. 저런 애한테 책임을 맡길 리가. 그 말은 서연이 원하던 말이었다. 같은 시간 회사에서는 반대의 말이 오가고 있었다. 민주는 모든 책임을 맡고 있었다. 대비가 완성되고 있었다. 서연은 밤마다 노트북을 켜고 흐름을 정리했다. 누가 어떤 순간에 어떤 말을 했는지, 누가 침묵했고, 누가 웃었는지. 퍼즐은 거의 맞춰졌다. 남은 건 단 하나. 민준이 스스로 깨닫는 것.
어느 날 밤 민주는 갑자기 물었다. 서연아, 나 회사 그만두는 게 나을까? 서연은 즉답하지 않았다. 가장 위험한 질문이기 때문이다. 대신 천천히 말했다. 그만두면 책임은 사라질까요? 민주는 말을 잇지 못했다. 아니요, 더 커질 거예요. 서연의 말은 계산 없는 말처럼 들렸다. 그러나 민주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이미 빠져나갈 수 없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 민주는 달라졌다. 회의에서 말하기 전에 기록을 남겼고 메일은 모두 저장했다. 정태석은 그 변화를 느끼고 미묘하게 표정을 바꿨다. 요즘 조심하시네요. 민주는 웃으며 말했다. 습관입니다. 그 웃음 속에서 서연은 보이지 않는 손을 느꼈다. 판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바보 아내가 있었다. 불을 끄며 서연은 마지막으로 생각했다. 설계는 끝났다. 이제 실행만 남았다. 그리고 이 판은 한 번 뒤집히면 다시는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8부. 남편의 각성. 각성은 번쩍이는 깨달음이 아니라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을 때 찾아온다. 민준에게도 그 순간은 조용히 다가왔다. 회사 회의실에서 정태석이 또다시 웃으며 말했다. 이번 리스크 관리 부분은 민준 씨가 정리한 안으로 가죠.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은 처음으로 주변을 둘러봤다.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 침묵은 동의가 아니라 방관이라는 사실을 그제야 이해했다. 회의가 끝난 뒤 민주는 혼자 남아 회의록을 다시 읽었다. 자신의 이름이 반복되고 있었다. 책임이라는 단어와 함께. 그 순간 민준의 머릿속에 서연의 말이 떠올랐다. 알고 있는 사람이 제일 힘들다는 말. 그는 그동안 착하다는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주는 일부러 늦게 들어왔다. 서연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화면은 켜져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화면을 보지 않고 있었다. 민주는 물었다. 서연아. 네. 나 그동안 바보였지. 서연은 놀란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왜요? 민주는 웃었다. 아니 그냥. 하지만 그 웃음은 처음으로 자신을 향한 웃음이었다. 그날 밤 민주는 서류를 다시 정리했다. 매일 기록회의 발언 순서, 수정 요청 내역. 그는 처음으로 선을 긋기 시작했다. 책임과 업무를 분리하고 말과 기록을 일치시켰다. 다음 날 회의에서 민주는 조용히 말했다. 이 부분은 제가 아니라 팀 전체 결정이었습니다. 정태석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그렇게 기록돼 있나요? 네. 민주는 미리 준비한 메일을 화면에 띄웠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다. 누구도 민준을 탓하지 않았다. 대신 처음으로 정태석이 질문을 받았다. 집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민준의 표정을 보며 말했다. 요즘 얼굴이 달라졌네. 민준은 웃으며 말했다. 회사 일이 좀 정리돼서요. 서연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충분했다. 그날 밤 민준은 처음으로 서연에게 물었다. 너 나한테 뭔가 숨기는 거 있지?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피하지 않았다. 지금은 말해도 안 믿을 거예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언젠가는 듣고 싶어? 그 말로 충분했다. 며칠 뒤 회사에서 감사 이야기가 나왔다. 모두가 긴장했고 정태석은 더 부드러워졌다. 민준 씨 요즘 많이 성장했네요. 그 칭찬 속에서 민주는 처음으로 느꼈다. 두려움. 상대가 조심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다. 집에 돌아온 민주는 서연에게 말했다. 이상해. 뭐가요? 사람들이 갑자기 친절해. 서연은 웃었다. 바보 아내의 웃음이었다. 좋은 거 아니에요? 민주는 그 웃음 뒤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걸 이제는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밤 민주는 확신했다. 자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서연은 알고 있었다. 각성은 끝났다. 이제 남은 건 진실을 언제 꺼내느냐였다. 불을 끄며 서연은 생각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남편이 아내를 믿기 시작할 때다. 그리고 그 신뢰는 곧 판을 완전히 뒤집는 마지막 열쇠가 될 것이다.